안녕하세요. 지식수매상입니다. CRISPR Therapeutics (CRSP) 티커죠. 주식 근황 살펴보겠습니다. FDA 유전자 가위 편집 기술 치료제 엑사셀 승인 검토. 네, 어제 CRSP 주식이 거래가 중단이 됐습니다. 일단 CRISPR Therapeutics는 유전자 가위 편집 기술 종목이거든요. CRISPR라는 이제 그 유전자 편집 기술이 있는데 이걸 사용해서 유전자 기반 의약품을 개발하는 대표적인 바이오테크 기업입니다. 근데 이게 어제 CRSP 종목이 주식이 거래가 중단됐어요. 네, 차트가 안 뜨죠. 이게 왜 그랬냐?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크리스토퍼가 개발한 유전자 가위 치료제에 대한 첫 승인을 검토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퍼 웹사이트에 가시면 이렇게 프레스 릴리즈가 떴거든요. Trading halted today. FDA Advisory Committee to review biologics license application (BLA) for Exacel in sickle cell disease. 그러니까 FDA가 세포 조직 및 유전자 치료 자문위원회 이런 게 있는데 SCD라는 이제 병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겸상적 적혈구 빈혈증인데 이게 이 환자의 치료를 위한 엑사셀이라는 치료제에 대한 신약 허가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래서 회의를 개최했다. 그리고 이게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 오전 9시에 예정되어 있고 웹사이트에서 FDA 웹사이트에서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최종 결정이 나오는 게 12월 8일인데 이렇게 추가 정보를 줬거든요. 그리고 FDA 웹사이트 가면은 여기서 오피셜 웹사이트 뉴스가 떴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Committee Meeting Announcements 그랬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뜨면은 굉장히 그 변동성이 커지죠. 그리고 이 당일에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좀 정보를 찾아보자면은 CRSP, 엑사셀, 낫 적혈구병 이런 병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이 치료제 이름은 엑사셀이고요. full name은 엑사감글로진 오로템셀을 줄여서 엑사셀이라고 합니다. 크리스퍼가 버텍스 파마슈티컬스라는 제약사와 함께 개발해서 올해 4월에 FDA 승인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겸상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병인데 적혈구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납 모양으로 변하는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납 적혈구병이라고 불리고요. 이 병에 걸리면은 헤모글로빈이 돌연변이에 걸려가지고 혈액세포가 끈끈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관도 막히는데 이 엑사셀은 유전자 가위 기술을 사용해서 헤모글로빈의 돌연변이를 막는다고 해요. 그리고 크리스퍼와 버텍스 같은 경우는 9개월 동안 임상시험을 진행했고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치료 환자 40명 중에 39명이 효과를 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이 엑사셀은 유전자를 가위처럼 정교하게 잘라내야 되는데 다른 거를 실수로 자르게 되면은 돌연변이가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엑사셀이 목표물이 아닌 다른 DNA를 교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FDA가 검토를 하는 거죠. 네, 유전자 가위 기술, DNA를 마음대로 잘라내고 편집하는 기술을 이제 유전자 가위, 영어로는 CRISPR, Cas9이라고 하는데요. 유전자 인간 세포 내에 있는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절단해서 변형시켜서 질환을 치료하거나 새로운 형질을 부여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DNA 이중 나선 중에 한 가닥만 자르면은 단일 가닥 절단 유전자 가위, 두 가닥을 동시에 자르면 이중 가닥 절단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데 단일 가닥 절단 유전자 가위는 좀 부작용이 적어서 질환 치료에 많이 사용된다고 해요. 양일 가닥은 리스크가 좀 있어서 연구 목적으로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이 DNA 염기 서열 중에 특정 부위를 인지하고 절단한 단백질, 이게 그 단백질 이름이거든요. CRISPR-Cas9 이걸 이용하는데 이거는 제니퍼 다우드나라는 박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는 2020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죠. 그리고 이 상을 엠마누엘 샤르팡티아라는 박사와 함께 받았습니다. 공동 개발인 거죠. 그런데 이 크리스퍼 회사가 이분께서 세우신 회사입니다. 제니퍼 박사도 따로 세우긴 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렇죠? 에디타 메디슨이라는 회사를 세웠죠. 근데 크리스퍼라는 이름을 회사에 가져간 사람은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co-founder라 됐죠. 공동 이제 설립자도 있긴 했는데 아무래도 대표적이죠. 네.
지금은 연구에 좀 몰두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에디터스고요. 이 크리스퍼 기술 관련된 그 이야기가 월터 아이작슨 이분께서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 전기를 쓰셨죠. 이분께서 책을 잘 쓰시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작가인데 코드 브레이커라는 책에서 잘 다뤄져 있습니다. 읽어봤는데 저는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요. 자, 주식 전망. 아무래도 크리스퍼가 한창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거든요. 뭐 농작물 유전자를 조작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더 단 과일 아니면 해충의 무적인 과일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동물 유전자도 조작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에게 유익한 뭐 고기를 제공하는 과일이나 아니 동물이나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인간 유전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암이나 당뇨병 이런 불치병도 치료할 수 있고, 그런데 문제가 뭐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뭐 규제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까지는 FDA에서 공식 승인한 치료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국가에서는 치료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국제적인 공신력이 미국 FDA가 가장 크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크리스퍼 엑사셀이 FDA 승인을 받으면 미국에서 그리고 FDA로부터 크리스퍼를 사용한 첫 유전자 편집 치료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주식 거래가 재개되면 큰 변동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요. 뭐 별다른 뭐 악재가 뭐 나쁜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은 재개되는 순간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공동 개발 회사죠. Vertex, 그리고 아까 제니퍼 다우드나 박사가 세운 에디타스 메디슨, 그리고 블루버드 바이오라는 또 다른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도 이 같은 그 질환에 대한 다른 이제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 곳인데 각각 꽤 올랐습니다. 네. 에디타스는 5% 이상, 블루버드도 5% 가깝게 올랐고 크게 상승했죠. 그리고 크리스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익률이 좀 암울합니다. 많이 올랐다가 또 떨어져서 5% 마이너스인데 이번 소식 덕분에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같은 경우는 인류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기술로 평가됐지만 여태까지 좀 아쉬움도 많았고 제한사항이 많았죠. 그래서 이 크리스퍼 역대 주가 차트를 보면 이 기대감과 그리고 그 아쉬움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2012년에 $200를 찍고 쭉 내려왔었는데 이번 승인을 계기로 상승대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는데 이 승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투자 추천 아니고요.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근황 요약 콘텐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소매상이었습니다.